백안의 풍파 사탄 들린 아이가 나오던데 그걸 봤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 그러면 인스타 릴스 이런 데 없는 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아니야, 아빠 기저귀 벌었다. 똥 많이 싸? 네, 안녕하세요. 마누스에서 세 번째로 인사드리게 되는 작가 김동진입니다. 이번에 아빠가 태어나는 중이라는 책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표지에 있는 아이가 이제 제 딸입니다. 딸. 예, 딸이고 여기 있는 뒤통수가 바로 접니다. 표지 이쁘게 나왔죠. 우리 디자인해주신 지민채 디자이너님 매번 감사드리고. 당연히 대표님이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계기겠죠. 대표님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공적으로 만난 분들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임신 소식을 알려드린 분이 이제 대표님이었어요. 책에도 썼지만 그 임신 테스트기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임신 확인을 받고 그 주 주말에 이제 대표님이랑 안 그래도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렸고 그 자리에서 대표님이 과정에 대해서 글로 한번 써보시라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모범생이지 않습니까? 시킨 거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매주 꼬박꼬박 그 과정에 대해서 썼고 다행히 잘 마무리가 돼서 이렇게 한 권 책이 되었습니다. 첫날이죠. 첫날 임신 테스트기에서 임신 확인 소식을 받은 제가 강력한 슈퍼 J입니다. 그 어떤 계획성을 참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결혼 생활이 계획대로 될 줄 알았어요. 정해진 때에 정해진 계절에 어떤 아이가 생기고 언제쯤 되면 언제쯤 이런 아빠가 되겠거니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은 계획일 뿐 어떤 생명이라는 삼라만상의 원칙 앞에서는 인간의 계획이란 게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좀 흘렀었고 어느 한날 아내가 갑자기 불렀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그 누운 사람 보고 이렇게 나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조용히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그려져 있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뭐 기쁘다 슬프다 그런 감정이 아니고 제 삶에서 챕터 하나가 끝났다는 걸 나 자신이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이 마무리될 때쯤에 저도 깨달은 게 있는데 아빠라는 호칭 있잖아요. 호칭. 그런 아빠라는 호칭이 정해지는 순간은 분명히 있어요. 뭐 임신 테스트기에서 확인을 받았던 병원에서 확인을 받았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든 그때 아빠라는 호칭이 붙는다고 해서 아빠라는 존재가 그때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 제목도 아빠가 태어나는 중이지 않습니까? 아빠가 태어났다 마침표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떤 아빠가 되어갈지는 제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외동아들로 자라왔던 게 나중에 태어난 우리 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딸에게 어떤 가족을 주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준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몰랐죠.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이 친구를 만나는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에서야 알게 돼요. 그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가 이상하게도 내가 어떤 아빠가 되는지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웃냐면 저는 제 아내가 만삭에 가까워졌을 때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왜냐면 제 아내가 여름에 거의 만삭을 겪었는데 제 아내가 안 그래도 더위를 좀 탑니다. 그런데 이제 양수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무겁기도 하고 몸도 불편한데 막 식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남편의 역할이 도드라집니다. 얼마나 미리 맛집을 많이 준비해뒀느냐, 언제나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저희 아내가 냉면을 잘 안 좋아합니다. 냉면을 잘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해요.
아내가 항상 먹고 싶어 하던 걸 얼마나 잘 준비해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가 먹고 싶어 하지 않던 것까지도 준비하는 데서 이제 남편의 역할이 또 남편의 경험치가 드러나는 건데 저는 준비되어 있었죠. 괜찮은 냉면집을 제가 알아놓은 거예요. 갔어요. 다행입니다. 그 아내 입맛에 맞았어요. 아내가 막 진짜 코를 막고 막 냉면을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요. 국밥인 줄 알았네. 호호 이러면서 냉면을 먹더라고요. 그때 이게 아빠구나. 이게 아빠구나. 아빠 별거 없다. 아내를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 아빠가 되는 거구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세간의 풍파를 제일 걱정했습니다. 너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의 부모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너무도 자세히 성실히 알려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고 세상에 쉬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아이가 갑자기 이제 공부를 해야겠대요.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겠어요.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아빠 나 서울대 가야겠어요. 했단 말이죠. 거기다 대고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아나?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가 웬일로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빠가 도와줄게.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저희 아내가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만삭 때 되면은 아내가 얼마나 힘들 거고, 애가 태어나면은 잠도 못 자고, 기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고, 걷기 시작해봐라 얼마나 정신이 없고, 안 그래도 준비할 거 많고, 고민할 게 많고, 걱정할 게 많은데, 그런 걱정에 걱정을 보태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모진 세간의 풍파를 어떻게 겪어낼까? 그런 게 제일 걱정이었고 지금도 걱정입니다. 가장 힘이 됐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 선배 중에 한 분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신데 첫째를 낳고 얼마 안 있어서 둘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둘째가 진짜 힘들다던데 괜찮으시냐 여쭤봤더니 안 괜찮대요. 힘들대요. 근데 그만큼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이 됐죠. 솔직하잖아요. 안 힘들어 그런 말이 아니고 힘들지. 근데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다라는 말에서 용기와 어떤 확신을 얻었다. 내가 잘한 결정을 하고 있구나. 가장 상처가 됐던 얘기는 어떤 분이 제 아내한테 제 아내 보고 남편을 그렇게 믿냐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저를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인장도 아니고 가만히 놔둔다고 잘 자라는 생명이 어딨어요. 선인장도 심지어 올바른 땅에서 올바른 양의 어떤 물을 먹어야 사는데 사람이라고 어떻게 가만히 놔둔다고 삽니까? 저는 그 말이 되게 상처였던 이유는 마치 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뭐랄까 좀 과하다? 의미 없다? 라는 뉘앙스를 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됐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엄청 시크한 사람일 줄 알았어요. 아기가 울어도 그냥 그러려니 아기가 웃으면 그냥 그러려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는 어떤 의성어가 막 저도 모르게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던가 독이다. 저래도 되나요? 소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들어가면 더 주세요. 예.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렇게 웃는 거죠. 아빠가 된다는 거는 끊임없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는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귀여워 보일 줄 몰랐습니다. 이쁘고 귀여워 보여서 결혼을 했죠. 연애도 했는데 만삭 때 이렇게 귀엽기가 쉽지 않은데 얼마나 귀여워 보였냐면은 만삭 때 되면은 상당히 덥습니다. 이게 날이 여름이라서 더운 게 아니고 그냥 덥습니다. 마트에 가서 시원한 곳에서 산책을 했단 말이죠. 보통 마트에 가면 전자제품 코너가 있죠. 그러면 여름이면 선풍기 코너랑 에어컨 코너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선풍기 한 6대 직방으로 맞고 에어컨 한 3대 직방으로 맞고 뭐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아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뭐 임신 과정 중에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은 뭐 그런 것만 했지. 이런 예상 외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 그런 거는 들어보지 못해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이는 참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쌀 수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모유를 먹잖아요. 저는 그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식도 발달이 덜 돼서 개워낼 때가 있습니다. 조금 개워낼 때도 있고 많이 개워낼 때도 있는데 정말 분수처럼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 엑소시스트란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은 옛날 영화네요. 엑소시스트란 영화에 보면은 사탄 들린 아이가 나오는데 그 사탄 들린 아이가 막 구토물을 뿜어냅니다. 그걸 봤어요. 저 조그마한 아이에서 그 많은 자기 몸만한 모유가 나와요. 그 와우. 반대로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변비가 걸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몸에서 자기만한 변이 나온다는 건 참 생명의 신비다. 와, 그거는 놀랍다. 그거는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겪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다. 육아는 템빨이다. 인정합니다. 그 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가지를 뽑아왔거든요. 이거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타 릴스 이런 데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카페인. 무조건 중요합니다. 일단 아이가 갓 태어나면 낮밤이 없어요.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잡니다. 그리고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깨요. 그 말은 밤에도 엄마 아빠가 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도 않고 그때 맨정신으로 버틴다? 이건 힘든 일이고 카페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식기세척기. 시간은 금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아껴주는 게 가전제품이다. 실제로 세탁기랑 청소기가 발명되고 나서 주부들, 여성들의 인권 신장 또는 사회적인 어떤 역량이 매우 신장되었다 그래요. 앞으로는 식기세척기의 시대다. 아이가 젖병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설거지거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작은 식기 건조대와 부엌 안에서 그 많은 식기를 씻어내려면 부모들의 상당한 체력이 소모됩니다. 그 소모된 체력 때문에 아이를 보는 시간이나 뭐 직접적으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또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로봇 청소기. 같은 맥락입니다. 육아는 템빨이라고 그러는데 그 템이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 그 넓은 집을 일일이 청소하려면 아이는 뭐 어떻게 할까요? 뭐 등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등에 메고 다닐 나이가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어떤 청결한 상태, 특히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로봇 청소기. 아무래도 요즘 세대는 공부를 하기 참 쉬운 시대다인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고 AI도 있고 책도 종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은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전 세대의 부모님 때와 요즘 시대가 조금 다른 부분 아닐까. 이전 시대는 그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 옆 사람들에게서 옆 사람들에게서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해봤더니 저렇게 나오더라. 경험이 정보가 됐던 시대고 지금은 책, 인터넷, 영상 이런 걸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뭘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서점에 가보시라.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뽑아보시면 거기에 목차에 다 적혀 있습니다. 임신 기간에는 태어나서는 몇 개월 때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알려주는 책들이 정말 많으니까 공부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아는 템빨이라고 하지만 사실 템빨 아닙니다. 템빨이 아니고 체력빨입니다. 체력빨. 여기서 체력이란 건 마음 건강, 몸 건강 둘 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좀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를 맞이했을 때랑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아이를 맞이했을 때 그 아이가 보는 사람의 텐션, 에너지, 어떤 여유 그런 게 다르지 않겠어요? 이거를 준비했는데 협찬인가요? 의미가 아닌가. 아, 마도스에 협찬 들어왔는 줄 알았네. 자, 근데 이거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는데. 그냥 주잖아. 그냥 줘요, 줄 거면서. 자. 어찌 순탄이 간다 했다. 예. 뭘 해서 이걸 드리면 좋을까 했는데 작가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죠?
손가락으로 코딩을 하면 200점당 저거 하나. 근데 이걸 못 가져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때마침 저희 오빠가 둘째 조카갖고 태워요. 연습할 시간을 드릴게요. 연습할 시간을 준대. 토익도 아니고 600점이 뭡니까? 진짜. 됐어요. 예, 이 느낌 왔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하시면 누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빠 기저귀 벌어올게. 자, 30점 모자라서 하얗게 불태웠다. 두 팩을 하셨는데 자, 어떠셨어요? 어땠니? 이 오락기는 과연 몇 세 이용갈까? 한 골만 해서 한 골만, 예. 네, 도전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요. 아! 했어야 됐어. 지금 했어야 됐어. 지금 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아빠 기저귀 벌었다. 똥 많이 싸? 아, 야자 3교시 마치고 집에 가는 기분입니다. 진이 다 빠져버렸고, 일단 그래도 기저귀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다니가 지금 5일째 똥을 못 싸고 있습니다. 이제 이 똥이 나왔을 때 그 양이 어떨까 가늠이 안 되는데 아주 넉넉한 기저귀 받아서 기분이 참 좋고, 킨도라고 했나요? 우리 대표님이 직접 사서 주셨는데 킨도 협찬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출판사에서 기저귀에 협찬을 왜 받는지 모르겠지만 주시면 감사히 쓰겠다. 혹시 하기스 샘나면 여기다 협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예. 이거 근데 협찬 받는데 알아? 육아용품 카페인, 식세기, 로봇 청소기 말고도 우리 질 수 없지 하는 육아용품템 있으시면 협찬해 주시면, 출판사인데 자꾸 육아템 협찬 받아서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지금 뭐 하는 거야? 감사하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그거야말로 이제 글을 쓴 사람과 글을 만들어 주신 분들의 마음에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좋은 거는 들춰주시고 안 좋은 건 감춰주시고. 真的똑같이